안녕하세요 여러분. 강화문 광장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개형 시스템 핸드북 요구사항에 대해서 시리즈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건강검진 받아야죠. 여러분들 건강하시면은 이렇게 이순신 장군님처럼 국가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경영 시스템을 잘 운영하려고 하면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모니터링과 측정이 필수적이고, 또 환경안전은 준수 의무사항에 대해서도 준수 체크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 구항에 관련되는 요구사항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심사 주안점 정리해서 콕 집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DMV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우리 고객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따사로운 봄날 DMV와 같이 손잡고 발장 끼고 아장아장 걸으면서 공부하는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 추천드리고요. 우리 주변에 그 개형 시스템 실무 담당하시는 분들, 또 주管부서의 부서장님들, 임원분들도 시간이 바쁘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요 사항만큼은 좀 아시고 공부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저하고 4항에서부터 7항, 8항까지 잘 달려왔는데 좀 쉬셨죠? 경영 시스템도 쉬면서 측정과 분석, 또 분석을 통한 개선, 또 평가가 필요합니다. 평가를 해야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품질 경영 측면에서 고객의 니즈, 또 고객의 불만, 잠재적인 제품에 대한 또 이해관계자 서비스와 관련되는 개선점은 없는가, 또 안전보건에 대한 위험 요소나 또 환경적으로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어떤 방법들을 찾아야 되겠죠.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측정을 해야 되고, 또 측정한 결과를 분석을 하고,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긍정적인 것은 더 전파를 하고요. 또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과 시정 조치를 통해서 재발을 방지하는 활동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우리가 이제 어떤 섬인지는 아시죠? 경영 시스템, 품질 환경 안전, 이런 보건 경영 시스템이 모범적으로 잘 수립이 돼서 좋은 성과, 의도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환상적인 습입니다. DMV는 전문 교육과 서비스로 또 심사와 교육을 통해서 최종 목적지까지 우리의 고객들이 안전하게 잘 비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합니다. 오늘 저하고 구항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구항은 이전에서 이제 설명드린 여러 조항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능한 한 이제 어느 정도의 달성이 되었는지, 전년도에 비해서 또 어떠한지, 그 다음에 또 경쟁회사나 벤치마킹을 했을 때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4항부터 8항까지 공부를 했고요. 이 9항이 이제 성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성과 평가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개선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위 레벨 구조라는 게 있어서 1항부터 10항까지가 있는데 1, 2, 3은 용어 정의 또 서론 적용 범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실제 요구사항은 4.1에서부터 10.3까지 4번 방에서부터 10번 방까지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록이 있어서 실행을 위한 또 측정을 위한 개선을 위한 지침으로 부속서가 제공이 됩니다. 경영 시스템 모델은 고객, 이해관계자의 만족을 위해서 제품과 서비스가 의도된 결과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또 지속적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내외부적으로 조직 상황을 잘 파악을 해서 기획을 하고요. 또 기획에 대한 결과들은 실행으로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 이해관계자, 또 특정 고객, 또 이해관계자 요구, 법규 규제, 또 환경에 대한 니즈, 또 관련되는 어떤 요즘 최근에 우리가 기후변화라든지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 외부의 상황들을 잘 정황을 파악을 해서 경영 시스템과 관련되는 요소들은 기획 단계에서 준비를 해서 리스크를 고려한 안전한 경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운영 관리에 반영이 돼야 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또 지원이 필요하고요. 또 이런 지원과 기획을 통해서 운영에 대한 결과는 성과로 평가가 돼야 되겠죠. 오늘 알아보는 요구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것들은 지속적 개선으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리더십 부분이 필요하고 또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4항, 5항, 6항, 7항, 8항, 9항, 10항 경영 시스템 요구사항은 이러한 모델,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행이 안정적으로 리스크를 고려를 해서 잘 기획이 돼서 적용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다른 프로세스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입력 단계에서 과거의 사례라든지 또 어떤 변경 사항이라든지 또 파악한 리스크의 요인이라든지 그리고 경쟁사에 대한 정보라든지 환경에 대한 법규나 규제라든지 안전보건에 대한 이슈라든지 위험성 평가한 결과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실행 단계에서 관련되는 프로세스로 이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실행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프로세스의 성과나 또 어떤 결과, 목표 이런 것들은 또 법규 준수 의무사항들은 반드시 모니터링과 측정을 통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개선을 해야 되겠죠.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시스템 사이클은 PDCA 4바퀴의 사이클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경영 시스템의 몇 바퀴라고요? 4바퀴로 굴러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세 번째 바퀴에 해당이 되는 체크 바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계획이라고 그러고요. 기획의 결과물은 계획으로 나오죠. 그래서 주로 6항하고 7항이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항이 이제 실행이고요. 9항은 이제 성과 평가를 위한 측정이고요. 10항은 개선입니다. 그리고 4항은 때대에 해당이 되는 프로세서,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이고 5항은 이러한 것들을 이끌어야 되겠죠. 이끌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리더십에 대한 요구사항이 5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바퀴가 잘 굴러가게 되면은 경영 시스템에 이도된 결과가 고객과 또 이해관계자와 또 스플라이어와 또 관계되는 어떤 여러 법규, 규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모범적인 시스템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아봤고요. 또 5항, 6항, 7항, 8항까지 쭉 알아봤는데 4항에서는 이제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했었죠. 4항 요건 해설에 들어가셔서 한번 쭉 설명하는 내용을 보시면 이 개념 모델에 대해서 잘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이해 당사자, 이해관계자에 대한 범주를 잘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5항에서는 리더십 실행 이지에서부터 근로자의 참여와 협의에 대한 요구사항까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6항은 이제 기획, 플래닝을 위한 리스크를 기회로 다루기 위한 조치, 또 중요한 것들은 품질, 환경, 안전, 보건, 목표와 또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 그리고 변경에 대한 기획까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항은 지원과 관련해서 리소스, 자원에 대한 거, 인원의 역량에 대한 거, 인식에 대한 거, 의사소통에 대한 거, 문서화된 정보에 대한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항에 대해서는 이제 제품 운영에서부터 부적합 제품까지 품질에서는 8.1에서부터 8.7까지의 요구사항이 있었고 또 안전보건과 환경경영 요구사항에서는 8.1에서 8.2까지로 한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보건 특히 환경에서는 이제 특히 안전보건에서 어떤 그 운영 단계에서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거나 또 대체하거나 또 공학적인 관리 또 행정적인 관리 마지막 개인 보호구 착용에 대한 것까지 관리 체계 순서에 따라서 운용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현장에서 실행이 이루어지도록 리스크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대책이 관리 방안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이제 구항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항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모니터링과 또 측정과 분석 평가 그리고 이제 내부 심사 경영 검토 이렇게 세 가지의 조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평가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측정을 해야 되고 분석 또 분석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는 조항들이 다 동일하죠. 이 부분이 이제 환경 경영에 대한 요구사항이고요. 또 안전 보건에 대한 요구사항이고요. 또 품질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해서 또 사용에 대한 결과가 어떤 의도된 결과로 제품이나 서비스는 또 환경에 대한 결과는 또 안전보건에 대한 어떤 재해율이나 또 안전보건에 대한 성과는 안전하고 또 편안한 작업장과 또 종업원 근로자에 대한 복지나 안전이 점점점 개선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측정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이 이렇게 구항의 일반적인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떤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는가, 분석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에 대해서는 이제 모니터링과 측정을 위한 대상, 예를 들어서 A 고객, B 고객, A-1 제품, A-B 제품, 또 3-1 서비스, 뭐 4-1 서비스, XX 어떤 계약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모니터링과 측정을 위한 대상을 품질에서는 선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이런 대상들이 실행이 됐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또 결과에 대한 어떤 분석 평가한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반드시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분석 방법은 이제 전년 대비의 어떤 비교해서라든지 경쟁사하고의 비교라든지 사업계획의 목표하고의 달성도에 대한 측정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이 정해지면 시기가 결정이 돼야 되겠죠. 모니터링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빈도로 언제 누가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시점을 정해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를 하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경영 시스템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성과로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효과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효과성은 계획된 어떤 사항에 대한 성과, 결과를 보는 것이 효과성 평가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또 안전보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측정을 하고 분석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 내용에 보시면은 이제 안전보건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법적 규제에 대한 요구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위험 요인 또 리스크 기회에 대한 우리가 파악한 내용에 대한 운용을 어떻게 했는지 평가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 이런 것들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운영, 실행에 대한 관리들, 현장 관리가 또 전 부서에 잘 참여를 해서 위험도가 제거가 되고 또 실행을 위한 어떤 소음도 개선이 되고 또 어떤 현장의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한 취급도 개선이 되고 또 위험 공정에 대한 작업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고 하는 제거되거나 대체되거나 또 안전한 이런 실행으로 이루어졌는지 효과성을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효한 결과 이런 것들이 얻어된 결과로서 나왔는지 아웃풋을 잘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요구사항에 나와 있는 거고요. 또 환경에 대해서도 유사합니다. 환경도 환경 경영 시스템과 관련해서 뭐를 측정해야 되는지 분석해야 되는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이다 그러면은 이제 공기에 대한 오염도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대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유효한 좀 전에 말씀드린 실행에 대한 결과는 개선이 되었는지 측정과 분석, 평가하는 방법도 소음은 전년 대비 예를 들어 10% 감소라든지 폐기물도 1톤 생산하는데 발생되는 폐기물 양을 전년 대비 20% 절감한다든지 이런 평가 방법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에 대한 성과입니다. 환경에 대한 성과는 에너지 사용이라든지 폐기물 발생량이라든지 또 친환경 제품을 개발을 해서
제품에 대한 환경성을 높이는 이러한 것들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일반적인 내용이 9.1.1의 내용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환경하고 안전보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과평가를 할 때 추가적으로 또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적절한 수준에서 우리가 이제 근교정을 해야 되는 어떤 모니터링과 측정을 위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과 관련해서 수질 오염을 체크하는 BOD, COD 측정 이런 어떤 방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모니터링과 측정 장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소음을 측정하는 어떤 소음 측정 장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캘리브레이션 교정과 검증이 돼야 되겠죠. 요거에 대한 요구사항이 들어가 있고요. 또 안전보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해가스를 측정하는 밀폐 공간에서 작업할 때에 가스 측정하는 측정 장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측정을 위해서 모니터링이 되고 또 교정이 돼야 되고 안전보건에 대한 성과로 이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모니터링과 관련되는 사용되는 장비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하고 안전보건에 대한 장비에 대한 모니터링과 측정에 대한 게 9항의 일반 내용에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환경에 대한 성과 또 안전보건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도 반드시 측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과 측정을 할 때 부속수 가이드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에 대한 측정과 분석을 할 때는 반드시 측정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근로자의 건강검진이라든지 또 환경에 대한 여건이라든지 또 개선된 사례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트렌드, 경향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법적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평가, 준수의무사항에 대해서도 반드시 모니터링을 하고 측정을 해서 법규사항에 대한 준수도가 잘 준수가 되고 있는지 법적 규제 요구사항 그리고 또 other requirement라고 또 어떤 지방의 조례라든지 어떤 단체에서 요구하는 또 ILO에 대한 어떤 이런 권고사항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도 요구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측정하고 평가를 해야 되고요. 또 노동조합에서 이렇게 서로 단체 합의된 이런 내용들도 준수가 되고 있는지 준수에 대한 내용들을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 및 평가, 성과 평가를 할 때에는 여기에 보면 기타 요구사항,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단체 협약이라든지 또 어떤 환경에 대한 안전보건에 대한 법규나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은 경영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도 해당될 수도 있고요. 또 보험사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other requirement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순천이다. 그러면 남사례 협약, 습지 협약, 습지 보호를 위해서 남사례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규제 요구사항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기술 표준이라든지 이런 또 KS나 GIS나 또 유럽의 ISO, IEC 또 미국의 또 어떤 북미 지역의 카나다, 유럽, 북미 지역의 어떤 이런 그 안전이나 환경이나 또 품질 관련되는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이 있다면 이러한 것들도 모니터링과 측정을 할 때 평가로 반드시 이어져야 된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내용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성과 평가를 할 때에 요구되는 일반적인 내용들에 구체적으로 좀 사례를 좀 드러놨습니다. 인터뷰를 한다든지 또 문서를 검토한다든지 또 관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모니터링을 위한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측정을 위해서는 이제 장비를 통해서 검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해가스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또 환경에 대한 오염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COD를 측정을 해서 장비를 통해서 검증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또 분석을 할 때에는 분석을 위한 어떤 데이터를 잘 모아야 되고요. 이런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결론을 사실에 입각해서 증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잘 분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 평가는 안전보건이나 환경경영 시스템과 관련되는 이슈, 문제에 대해서 연결이 돼야 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 충족, 효과성이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접근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품질에서는 고객 만족이라는 게 있고요. 또 환경하고 안전보건은 이제 준수평가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에 대한 준수 의무사항에 대한 그 밖의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평가를 할 때에 반드시 내부심사하는 것처럼 준수평가에 대한 빈도 1년에 한 번, 또 분기에 한 번, 또 법에서 반드시 일정 주기로 하도록 한 이런 것들은 준수평가를 수행할 때에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준수평가를 위한 평가자에 대한 지식과 이해, 교육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안전보건 또 환경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법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준수평가를 반드시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준수평가자에 대한 역량을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품질은 이제 고객 만족에 대해서 모니터링과 측정과 또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에 대한 모니터링과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론을 정해야 되고요. 이 방법론은 설문조사라든지 또 서베이라든지 이런 설문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고객에 대한 평가나 칭찬이나 고객 방문 결과라든지 또 특히 이제 고객사들이 협력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거나 또 클레임이나 이런 고객 정보를 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고객 만족으로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품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하는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품 서비스에 대한 적합성, 또 고객 만족도에 대한 거, 또 경영 시스템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에 대한 성과 지표, 또 성과에 대한 효과성, 또 리스크 기회에 대한 실행에 대한 조치한 결과들, 효과성이라고 그러죠. 리스크 기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으면 그 결과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한 결과도 분석이 돼야 되고요. 또 이제 외부 공급자, 외부의 공급업체 또는 외주 처리 계약자와 관련되는 결과에 대한 성과가 분석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품질 경영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평가가 이루어지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평가한 결과들은 정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의 두 번째 방법은 내부 심사입니다. 품질, 환경, 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에 대한 내부 심사원에 대한 공개 교육 과정을 DMV에서는 우리 고객사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SO 9001, 14001, 45001 경영 시스템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적합한지, 경영 시스템에 대한 또 자체 매뉴얼이나 절차나 지침 이런 요구 사항에 충족이 되고 있는지, 또 9001 스탠다드, 14001 스탠다드, 45001, 45001에 4.1에서부터 10.3까지의 요구사항, 이러한 것들이 충족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효과적으로 실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시스템에 대해서, 그리고 또 9001, 14001, 45001 요건에서 요구하는 리콰이먼트, 요구사항, 이러한 것들이 내부 심사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잘 실행이 되는지 효과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게 경영 시스템에 대한 심사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사를 할 때는 이제 회사의 중요도라든지 또 회사의 어떤 위험도라든지 환경 안전에 대한 어떤 영향 평가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근간으로 해서 내부 심사에 대한 계획, 내부 심사도 PDCA 사이클로 내부 심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또 내부 심사를 실행하고 내부 심사를 실행하고 났으면 발견 사항이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한 체크 그리고 마지막 개선까지 PDCA 사이클로 내부 심사를 수행하도록 이렇게 내부 심사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DMV에서 지원하는 내부 심사원 과정에 들어오시면 더 전문화된 내부 심사원으로서의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전문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서 환경이나 안전보건이나 품질과 관련되는 회사의 어떤 시스템에 대한, 제품에 대한, 또 환경에 대한, 안전보건에 대한 위험성 평가한 결과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내부심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내부심사에 대한 기준 또 범위에 따라서 내부심사를 수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심사는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이렇게 심사원에 대한 독립성을 유지를 해서 이해관계자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특히 안전보건과 관련해서는 이 근로자 또 근로자 대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참여하는 방법으로 내부심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내부심사 결과는 내부심사를 기획할 때부터 또 실행 또 심사에 대한 결과가 근로자 대표에게 공유가 되고 또 참여하는 방법으로 해서 내부심사가 실행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경영검토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영검토는 이제 주어가 다 최고 경영자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안전 제일, 안전 최우선이라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보건에 대한 환경 또 품질에 대한 경영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영검토를 할 때에 최고 경영자가 정말로 수립한 품질, 환경,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또 충족되고 있는지, 적절한지, 적절성, 충족성, 효과성에 대해서 반드시 계획된 주기, 통상 연간 1회 이상 분기별로 또 매월, 반기별로 이렇게 경영에 대한 실적을 평가할 때에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에 대해서도 환경 경영 시스템에 대해서도 품질 경영 시스템에 대해서도 검토를 반드시 누가 해야 된다고요? 최고 경영자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고 경영자는 경영 검토를 할 때에 입력사항으로 주간부서나 또 경영검토 대리인으로 임명한 대리인에 대한 요구사항은 따로 없지만 권한을 위임받은 통상 품질주간부서 환경안전팀의 주간부서 조직에서 이전 경영검토 때 나왔던 코멘트 사항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다루어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고객 만족에 관련되는 거, 이해관계자 피드백에 대한 거, 목표에 대한 거, 프로세스 성과에 대한 거, 부적합에 대한 시정조치, 또 측정에 대한 결과, 심사 결과, 공급자나 외부에 대한 성과, 자원에 대한 어떤 필요한 거, 리스크 기회에 대한 파악한 결과,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은 이제 품질 측면에서 경영검토 입력, 입안되기 위해서 검토가 돼야 되는 자료고요.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해서도 유사합니다. 환경 경영 검토를 할 때는 내외부 이슈들, 또 준수 의무 사항에 대한 측정한 결과, 중대한 환경 측면에 대한 거, 환경에 대한 리스크 기회에 대한 거, 환경 목표에 대한 달성 정도, 그리고 또 이제 환경에 대한 여러 회사에서 실행을 하다 보면은 어떤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경영 시스템에 대한 실행에 대한 성과들, 환경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 시정 조치한 결과 등, 또 모니터링, 또 준수평가한 결과, 심사 결과, 또 이해관계자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소통에 대한 결과, 또 개선이 필요한 환경에 대해서, 또 안전보건도 보시면은 경영검토를 위한 여러 요소가 많이 있죠. 또 보시면은 이제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외부에 어떤 이해관계자들의 요구, 법적 사항에 대한 준수 사항에 대한 준수 평가한 결과, 또 안전보건 리스크에 대한 기회에 대한 평가한 거, 안전보건 목표에 대한 달성 정도,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런 안전보건에 대한 내용들을 경영검토 입안 사항으로 분석을 해서 입력 사항으로 고려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영검토를 했으면 출력, 아웃풋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최고 경영자는 뭐를 개선해야 되는지, 또 경영 시스템에 대한 어떤 변경이 필요한 사항, 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 이런 경영 시스템에 대한 아웃풋, 출력을 반드시 문서화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환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경영 시스템에 대해서 경영 검토의 출력 사항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또 환경 경영 시스템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사항, 마지막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 이러한 것들을 정리를 해서 환경 경영 시스템의 출력으로, 또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도 경영 검토를 했으면 아웃풋으로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이 앞으로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되는지, 개선에 대한 어떤 필요한 항목들, 그 다음에 또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 필요한 자원, 또 안전보건에 대해서 어떤 절차나 규정을 보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최고 경영자가 반드시
개헌 검토를 하고 안전보건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하고 소통 반드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안전보건 개혁 시스템, 환경 개혁 시스템, 품질 개혁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과 측정과 분석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시황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또 공부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품질 환경 안전에 대한 모니터링과 측정을 위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이 조항은 건강검진을 받는 거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건강검진을 받다 보면은 취약한 분야가 나오고요. 또 건강도에 대한 항목별 체크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품질이든 환경이든 안전보건 기능 시스템에 대해서도 고객 만족, 또 모니터링과 측정을 통해서 반드시 분석한 결과가 또 준수평가하고 내부 심사하고 개헌 검토를 통해서 종합 건강검진 세트로 받으시면은 개혁 시스템에 대한 건강도를 얼마나 잘 실행되고 있는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한 30분 정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리마인드 하시면서 한 번 더 이렇게 빠르게 배속으로 한 2배속으로 들어보시면은 아마도 쏙쏙 들어올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또 마지막 하나 남아 있는데 곧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